박정희 기념관 관련해서요. 예산에 대해서요. 최순실 씨가 이렇게 회의를 주도합니다. 예산에 관련된 최순실 씨 목소리 들어보시죠. 근데 예산이 참 애매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짠 거야? 100억, 200억, 뭐 300억 이렇게 한 거. 누가 예산 편성을 한 거야? 지금 국내에서 예산이 700억 잡은 거에서 지금 정부 예산이 300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에서 뭐를 쓰는 건지. 국내에서 조만간 건립 예산 정부에 관심 그리고 국내에서는 생가를 이쪽에다 기념관 하면 300억 들어갈 필요는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예산을 되게 정해지더라. 여기서 대화 중간에는 A씨, B씨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대화록에는 지금 다른 남성들도 등장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대화록을 보시면 남성 2명이 등장합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이. 네.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특히 A 씨라는 남성이 최순실 씨에게 예산 관련돼서 주로 보고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박지훈 변호사 저는 듣다가요, 돈 문제에 있어서는요, 최순실 씨가 아주 철두철미해요. 줄줄줄줄. 돈 그때. 얘기는 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100억, 200억, 300억이고 정부 예산은 300억인데 700억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묻는데 그 A 씨라는 사람이 되게 이제 보고하는 어떤 네. 뉘앙스거든요. 박근혜 그 당시 의원은 마지막에 뭐 얘기하는데 그 잘려버립니다. 결국 돈 부분은 확실히 최순실 씨가 지금 관리하고 있고 네.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A 씨는 100% 최순실 씨한테 보고하는 뉘앙스입니다. 그 답변을 하고 그래서 구미에 뭘 짓는데 하니까 구미에서 저번에 300억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최순실과 A 씨의 대화고요. 지시를 하고 답변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에 이제 박근혜 한나라당 당시 의원이 그냥 그러니까 알막하게 얘기하는 정해지지 정도기 때문에 않았죠. 돈은 아마 최순실 씨가 왔다 갔다 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거를 이제 지금 시점으로 당겨가지고 네. 우리가 드라마를 찍는다 그러면 그 문고리 3인방을 그 A씨, B씨에다가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렇게 만약에 회의를 할 때 저렇게 회의를 하면 그 지금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비서관들이 최순실 씨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예, 주도적으로 지금 최순실 씨가 다 결정하고 이러니까 우리 그냥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결정하는 대로 그냥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서 보면 최순실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네. 예산이 참 애매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짠 거야? 100억, 네. 200억, 뭐 300억 이렇게 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같은 경우에 정부가 이제 이건 정부 예산으로 다 할 수는 없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네. 또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 DJ 정부에서 박정희한테 이제 그 박정희 기념관을 짓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論자도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정부가 이제 결정한 게 뭐냐면 매칭 펀드로 하기로 했어요. 네. 매칭 펀드가 뭐냐면 정부 예산을 200억 정도 배치를 하는데 문제는 그럼 모금을 해라. 네. 모금을 그 정도 300억 정도를 하면 정부 예산을 200억 정도 해서 그래서 500억 정도를 해서 만들어서 하겠다. 그다음에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네. 상암동에 있는 부지를 그걸 가지고 이제 부지를 하겠다. 네. 그렇게 이제 매칭 펀드로 결정이 됐거든요. 네. 마지막에 최종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여기서 뭐 100억, 200억 이나 하는 게 당시에 예산 관련해서 정부와 박정희 기념관 사업회 간에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렇군요. 근데 역시 이걸 들으니까 저는 미르재란 K스포츠재단 지금 모금도 생각이 나는데 자, 부지 관련해서도요. 또 돈 모으는 거 관련해서도 최순실 씨 박 대통령의 말을 탁 잘라먹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권리생가는 그 예산 편성되는 대로 아까 교수님 얘기한 대로 그 서클 식으로 나와서 소통을 하고 교수의 어려우면 고향시간 거를 그런 거 언제 거기 부분이 어딨죠? 그래서 고향시나 국민까지만에 정대통령은 건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땅값을 다 들어가 저기는 아니다. 용리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그쪽은 어떠죠? 정도한 씨라고 연구조차도 제가 어디 있어요? 거기도 그런 데서 많다. 자, 먼저 최순실 씨의 음성 자막은 저희가 하얀색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는 노란색 자막으로 저희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 대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정미경 의원님 첫 번째 일단은 박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계속 최순실 씨가 말을 또 잘라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지금 말을 자르면서 지금 비서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을 자르는 정도가 아니고 저도 좀 화가 나는데 막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시한다. 거의 무시하면서 그냥 지금 비서한테 그 자기가 묻고 싶은 거, 알고 네. 싶은 거를 질문하면 그 비서가 답변을 듣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박 대통령은 듣고만 있고 지금 대답은 지금 A.C, B.C.가 다른 남자 예, 직원들이 지금 다른 그냥 남자 비서들이 마치 지금 하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에 와서 이 국정농단은 정말 너무나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네요. 계속 그 얘기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지금 중간에 보면 네. 고양시나 뭐 외곽순환, 그린벨트. 용인까지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에도 아무도 답을 안 해주고 네. 최순실 씨한테만 답을 해주고요. 결국 아. 대통령이 뭐라도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끼어들고 싶은데 네. 배제당하는 철저하게 배제당한 느낌. 저만 그런 느낀 게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용인은 그린벨트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최순실 씨 내가 봐서는 전두환 연구소 아. 거기가 맞다라고 그 A 씨한테 지시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 봤을 때는 박근혜도 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결국 결정권자나 최종 의사 결정권을 내릴 사람은 최순실로 보인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의견도 제대로 지금 전달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저게 이제 박 대통령 그때 이제 지금 현재 세종연구소가 있는 분당에 있습니다. 네. 옛날 일회연구소가 있었거든요. 네. 아마 그쪽이나 또 뭐 고향 쪽이나 뭐 이런 바로 데 군대됐군요. 뭐 외곽순환도 쪽 이런 데 하니까 최순실가 말을 딱 끊어버리고. 끊으면서 계속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요. 네. 그러면 땅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땅값이 오는 데 들어가면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질 수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일단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하는데 지금 최순실은 계속해서 그 비서하고만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야기를 하면 그냥 계속 그거는 무시되고 그걸 오히려 이제 직접 이제 비서한테 묻고 비서들은 최순실한테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만 비춰보면 그냥 대통령은 그냥 옆에서 한마디 툭툭 던지는 그러니까 제기자고 실제로 대화를 오고 가는 거는 최순실과 그 비서들이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군요. 결정하는 이제 그런 형국이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사업의 주체는 결국 박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대화를 주도하고 뭔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지금 보면 뭐 장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식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관천 경장이나 사실 이렇게 이걸 처음 듣는 사람들은 같은 느낌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권력 서열,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지금 이 음성이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저희 그 녹음 중에서 충격적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지금 조금 전에 들었던 이 지금 목소리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의 목소리를 끊고 얘기하는 이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런 하고 거기 생각은 그 예산 표정대로 문제로 아까 교수님께서 그 서클 식으로 나와서 소통을 하고 교수의 어려우면 고향 시간도를 그거가 언제 거기 부분이 어딨죠? 그래서 고향시나 용인까지는 문 대통령은 전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땅값을 거기 다 들어가 거기는 용인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네. 그쪽은 어떠지? 정도환 씨가 그 연구소 책임자가 어디 있어요? 거기도 그런 데좀 많았어. 아 그런데 이제 박정희 기념관 만드는데 이제 전두환 그 일해재단 뭐 이런 것도 많이 좀 참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일회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일회재단이 그 땅이 말이죠. 네. 땅에 가면 거기가 지금은 이제 예전에 골프 연습장, 그러니까 인도 연습장으로 쓰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과 임대료를 가지고 연구소 운영하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세종 연구소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소를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뭔가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임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땅 네. 부지가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그만큼의 부지가 큽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린벨트 같은 걸 풀어서 굉장히 많은 그 지대를 이제 일회연구소를 지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벤치마킹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큰 땅을 해서 그 스스로가 어떤 땅 자체에서 뭔가 임대 수입도 나오게 하고 네. 그래야지만 이제 뭐 박정희 재단 그것도 운영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벤치마킹을 해보자라고 이제 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게 17년 전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정치인 생활을 이제 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 대통령이 되셨고. 그러면은 17년간 이런 관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다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잘못인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기간 지금 이런 관계를 길들여져 왔다. 예, 네. 왔기 때문에 그냥 지금 최순실 씨가 막 다 결정하고
우리가 볼 때는 막 화가 나잖아요. 무시당하는 네. 그런 기분인데도 그게 너무나 오랜 기간 되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우리가 의논해서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네. 너무 국정농단이라는 생각을 제가 볼 때는 못 하실 것 아, 같아요. 못하고 그냥 그렇게 예, 예. 시- 그냥 세워질 것 이거는 도움 같다. 받은 거고 그냥 네. 내가 결정한 거고 지금 왜 담화 내용과 그다음에 네. 변호인들의 저는 그 헌법재판소 그 의견서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런 관계였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도 한 그런 생각이 생각이네요. 듭니다. 예. 네. 국민들께서 김남중- 지금 네. 다 아마 예, 지금 보고 계신 똑같을 것 시청자 같아요. 여러분도 한숨을 쉬면서 네. 지금 이 녹음 파일 듣고 계실 것 같은데 김남준 기자 그 30분 동안 이 예. 대화 녹음을 다 들어봤죠. 예, 예. 그럼 박 대통령 분량은 어느 정도 되고 최순실 씨가 얘기하는 분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분량을 저희가 직접 한번 재어봤습니다. 근데 네. 재봤는데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약 한 2분 30초. 2분 30초요? 30분 중에서 2분 50초입니다. 2분 50초요. 2분 50초 정도 분량이었고 네. 그리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6분 40초 정도. 6분 40초. 예, 그러니까 주로는 그 A 씨, 그 비서로 보이는 A 씨 남성이 말이 주로 많았고요. 많았고. 예. 근데 다 듣고 대답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최순실 씨의 말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소요하더라도 훨씬 더 문장이 많은.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도 저희가 봤을 때 약 3배 정도 분량을 최순실 씨가 더 많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전문가들도 분석을 했었죠. 예, 음성을 저희 듣고. 이거 소리 전문가도 이걸 보고 주로 최순실 씨가 대화를 주도하고 네. 그리고 비서로 보이는 남성이 보고를 하는 듯한 모습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경청하고 그냥 듣는 그냥 그러면서 약간 첨언하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최순실 씨가 예산과 그다음에 그 부지 이런 것들 다 쥐락펴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성금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박근혜 의원의 또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거리 이거 몇 단계에서 가르쳐서 해야지. 현장은 대보시고 따라 주니까 군부에서 받은 게 이런 대보시고가 전국 도에서만 아니 그거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군대에서 그걸 처리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있을 수도 없는. 누가 그러면서 성공하겠어요. 자기 지역과 있어서 그걸. 정미영 의원님, 사실은 저희가 박 대통령 목소리 넣으려고 했는데 이 대화 중에서는요, 박 대통령의 목소리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계속 얘기를 성금 얘기도 결국은 최순실 씨가 주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시 또 환원을 해보면 지금의 네. 상황에서 그 지금 대기업으로부터 계속 돈을 지금 받잖아요. 어떤 기업으로부터는 얼만큼 어떻게 막 머리를 쓰면서 하는 네. 그 장면이 막 그려지지 않으세요? 예, 그러면 최순실 씨는 결국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기업에 대해서 돈을 여기서는 삼성으로부터는 뭐 얼마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너무 참담해서 저는 더 이상 얘기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박정희 기념관을 이제 예산을 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200억의 정부 펀딩을 이제 받으려면 300억을 모금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 300억 모금 어디서 하겠습니까? 결국은 뭐 돈 낼 데가 정경련, 무역협회 뭐 이런 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경련도 그렇게 돈을 적극적으로 안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몇 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돈이 한 10몇 억밖에 모이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쪽에 예산이 이제 모여야지만 성금이 모여야지만이 예산을 지출할 수가 있는데 그 상암동 부지는 확정을 해놨는데 네. 문제는 이쪽에 성금이 안 모금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 자체가 지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결국에 노무현 정권까지 이제 연결되면서 결국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는 결국 시공을 못하고 결국 처음에 이제 땅만 파다가 조금 중단하고 바로 이제 노무현 정부로 넘어와서 결국 이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혹시나 해서 돈을 이제 전혀 안 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중에 네. 그래서 막 이제 결국은 이제 정부가 이쪽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고 하면서 결국 이제 돈이 그때부터 거쳐서 그래서 겨우겨우 2009년도에나 이제 박정희 기념관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 우여곡절의 그렇군요. 역사를 겪게 됩니다.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1999년 그런데요. 저는요 박지훈 변호사 네. 궁금한 것이요. 지금 저 때가요. 최순실 씨가 초이 유치원 원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유치원 원장님이 참 이게 예산을 쥐락펴락하고 그 대화를 우리 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을 한다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뭔가 저 사람이 저렇게 주도할 수 있는데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더욱이나 저 나오죠.
부원장이에요. 원장이기 때문에 저도 유치원 운영하는 사람이 저런 예산을 어떻게 알 거며 어디서 얼마를 받아야 되고 그거는 안 된다 그러고 그럼 경북에서 못 빼면 구미에서 해야 되냐 이런 것들 자체를 안다는 자체가 네. 아주 놀랍고 A씨, B씨 지금 보면 문고리 3인방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저 사람들은 극도의 존칭으로 최순실한테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합니다. 답변을 하면 계속적으로 좀 질책하듯이 네. 너희들은 잘 모르지 내 말이 맞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최순실 씨가 어떤 정도 위치인지 저 때도 저 큰 사업입니다. 아주 네. 큰 사업이고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 사업을 본인이 좌지우지 부지 선정부터 해가 돈까지 좌지우지할 정도였다면 저 때부터 아주 상당한 위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초이 유치원 원장 시절 최순실은 자 박정희 기념관 건립 성금 모금과 관련해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선거거리 이게 몇 단계를 잘 조사해야지. 현금은 대거시로 따라서 해주니까 받아서 군수에서 받은 게 이런 대거시로가 전국 도에서만 아니 그거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왜 군대에서 그걸 처리해야 되는 건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있을 수도 없는 거야. 누가 그러면서 상정하겠어요. 자기 지역과 있어서 그걸. 대통령 옆에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녹음상으로 같이 있었던 그러면 자리입니다. 더더욱 문제예요. 네.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금 부분 얘기하고 있으면 뭔가 끼어들어서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쩌면 박근혜 의원의 사업이에요. 이거는 네. 최순실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네. 돈을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지금 미르재단, K재단, K스포츠재단 만드는 거랑 비슷하고 17년 전부터 어디서 끌어모으는 거는 아주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때 느낌이 좀 납니다. 아버지한테 배웠을까요? 예. 그 최태민 시절부터 네. 사실은 그때 당시 대기업으로부터 계속 돈을 많이 끌어들이잖아요. 그 옆에서 그걸 다 보고 이 딸은 그냥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지금 17년 전에 저렇게 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 계속 해왔다고 우리가 단정을 하면 네. 보세요. 그 고영태 씨하고 네. 차은택 씨는 그 옆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전화하는 거나 이런 걸 봤을 거 아니에요. 들었을 가능성이 예,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대통령한테 막 지시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은택 씨가 하고 고영태 씨가 하는 얘기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동급이라고 되고 해요.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들을수록 놀라운데 정말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관여를 했었죠. 참 여기 가야 된다 저기 가야 된다 관여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